구인회 전문가들이 펼치는 치열한 수익률 대결, 슈팅스탁. 오늘 일부 주식설전에서는 치열한 입담 대결을 먼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단타장인. 저는 김나은입니다. 간밤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상당수 위원들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좀 둔화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뉴욕 증시 상황도 좋았고 오늘 우리 증시 상황도 좋았습니다. 게다가 한국은행은 베이비 스텝을 단행을 했죠, 앵커님.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시장 흐름이 대체로 좋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주식의 가장 대표적인 게 또 선반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기 시작하는 그 신호만으로도 기준금리 인하를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하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건 그 인하를 하기 직전에 한번 쇼크를 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사실 어느 정도 반등을 주면서 오르는 이 대세 상승 랠리를 이제 하던 와중에 경기 침체라는 명분으로 기준금리를 내릴 텐데 그때 침체를 명분으로 한 쇼크를 한 번 정도 발생시킬 수가 있어서 이 부분만 우리가 주의를 한다면 이제 비둘기파적인 얘기들이 기준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만큼 이제는 위기는 있을 수 있지만 투자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껴집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실제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지난 8월만 해도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이 한 2.1% 정도 될 거라고 봤는데 이번에 1%대로 낮췄기 때문에 저성장이 일단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창용 총재가 하지만 뭐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걱정할 건 아니다라고 또 단호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쯤은 또 시장이 좋아질 거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늘 주식시장은 미리 반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투자 포인트를 읽어낼 수 있을지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샵 3772번으로는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방송 도중에 종목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다면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하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꼼꼼한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식 썰전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슈팅스탁 1부 주식설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 양시장은 모두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어제 미국의 11월 FOMC 정례회의 의사록이 공개됐죠.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간밤 뉴욕 증시 상승의 훈풍이 오늘 우리 시장에도 불어들어왔습니다. 코스피부터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 가깝게 오르며 2,441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한국은행 금통위가 0.25%포인트 금리 인상한 것을 소화하면서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은 6조 8천억 원가량 찍힌 가운데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3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하나솔루션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기관은 삼성 SDI를 가장 많이 사들였고 하나솔루션도 매수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코스피보다 더 강한 흐름 이어가면서 1.7% 상승한 738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집계가 됐습니다. 개인만 나홀로 매도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네오위즈, 컴투스 등 게임주를 위주로 매수했고 기관은 LNF,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값이 모처럼 급등했습니다. 어제보다 23원 60전 치솟은 1,328원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최대 1%포인트에서 이번에 0.75%포인트로 줄어들었는데요. 만약 연준이 기준금리를 5%대로 올려서 다시 한번 기준금리 양국의 격차가 1% 이상 벌어지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환율은 더 급등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 있을 FOMC까지 환율의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고요. 더 자세한 시장에 대한 분석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의 기준금리 결정을 하는 날이었는데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그렇고 여론 자체도 빅스텝을 단행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주류였는데 예상을 깨고 베이비 스텝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예상이 되고요. 한국은행의 입장은 이제 물가 수준을 반영했을 때 그리고 현재 우리의 부채 수준을 고려했을 때 베이비 스텝이 적합하다라고 판단했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통해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지다 보니 우리나라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조금 좁혀졌기 때문에 환율은 좀 떨어졌지만 우리나라는 다음 달인 12월에 기준금리를 결정하지 않죠. 반면에 미국은 12월에 기준금리 결정을 합니다. 만약 미국이 다음 달 12월에 약 빅스텝 정도를 단행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1%포인트보다 더 큰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아직 환율은 안심할 만한 부분이 아닐 것 같고요. 오늘 또 이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만한 중요한 이슈 두 베테랑 전문가님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전문가님들 또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훈훈한 분들이 출연을 해주시죠. 주대장 전문가님 그리고 다비드 전문가님 출연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두 전문가님들과 함께 썰전 첫 번째 주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 현재 인상 요구 vs 이제 미국의 속도 조절, 기준금리 격차 줄어들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자, 일단 먼저 주대장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뭐 유럽중앙은행이라든지 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는 기조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에서 나온 건 이번에 좀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미국에서 과연 이 속도 조절 얘기가 나온 게 안 올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네. 기준금리를 올리면 그 효과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네네, 그렇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일단 급격하게 어느 정도 올렸으니까 이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좀 지켜보고 더 올릴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이야기하는 거를. 그래서 이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가 나중에 또 급격히 오를 가능성도 만약에 물가가 낮아지지 않으면 네네.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네. 어떤 방향성으로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될지도 많이 궁금합니다. 네.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유럽과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입장 차이가 좀 다른 거잖아요. 유럽은 올려달라고 하고, 그렇죠. 그렇죠. 미국은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네. 입장이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 국가들을 보면서 시장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ECB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상황이 좀 엮여 있거든요. 화면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러시아와 유럽의 분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뭐 중국산 제품들 뭐 이런 것들을 유럽에서 많이 받아서 썼어요. 그래서 수출 1위가 중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수출 1위가 미국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러시아와 에너지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비싸더라도 너네 거 안 써. 약간 이런 식으로 돼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제 러시아가 에너지로 힘겨루기를 하니까 그냥 기준금리 인상을 해버려서 그냥 아예 가격을 떨어뜨려 버리자.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점점 좀 뭐라고 할까 힘겨루기로 좀 봐야 되겠죠. 그런 경우를 좀 보고 있을 것 같고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제 미국이랑 이란이랑 이제 굉장히 사이가 좋았는데 최근에는 사이가 나빴죠. 핵 문제도 이제 많이 있어졌고 왜냐하면 이제 이란이 계속 에너지 같은 부분이 굉장히 석유 매장이 많은데 에너지를 자꾸 이제 다른 나라에 뺏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란이 미국을 좀 싫어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산유국인 이란이 미국을 싫어하는 와중에 사우디까지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러시아도 말을 안 듣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죠. 그래서 2차 전지를 빠르게 늘리자 해가지고 유럽과 뜻이 맞아서 2차 전지 매출이 폭발을 했죠. 그리고 또 중국 거를 안 쓰고 한국의 수혜값도 받아줬고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아무래도 효율성적인 부분보다도 힘겨루기가 되니까 좀 이 두 가지 입장 차이가 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를 좀 안 볼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화면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S&P 글로벌 종합 PMI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업 활동이나 뭐 무역이나 이런 부분은 살짝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좀 보면은 물가를 좀 더 보면은 사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가 뭐 중국이나 그리고 미국 그리고 한국도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중국, 한국이 경기가 안 좋고 수출이 안 되면 당연히 유가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유가가 떨어지면 아시아 국가들의 펀더멘털이 좀 상승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눌림이 있더라도 좀 모아가는 그런 자세 좀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방어주도 대신 같이 넣으면서 매매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네, 방어주적인 성격의 종목들까지 같이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같은 주제에 대해서 다비드 전문가님께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뭐 지금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기준금리 가지고도 네. 이게 입장 차이가 조금 바뀌었단 말이죠. 네. 직전까지만 해도 매파적인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는데 물론 금리를 계속 올릴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속도 조절을 한다는 건 정말 분위기가 반전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시장 심리 자체가 또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도 증시가 나쁘지 않았고 오늘 국내 증시도 상당히 괜찮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서서히 좀 뭐 매직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투자를 좀 시작해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어가야죠. 뭐 시장이 어려우면은 어려운 시장에서의 뭐 매매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고, 뭐 이제 뭐 시장이 좋을 때는 우리가 좀 더 좀 과감하고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데, 사실 뭐 유럽과 뭐 미국 간의 그런 속도 차, 그다음에 온도 차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미증시는 선제적으로 움직임이 좀 먼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막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이제 뭐 그 유럽 쪽에서는 좀 뒤늦은 금리 인상을 빅스텝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앞서서 뭐 주대장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셨던 부분들도 있고, 그냥 뭐 순서적인 차원에서도 뭐 당연히 뭐 그런 온도차가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좀 약간 기대감 반과 약간 우려감 반 이렇게 이제 좀 많이 섞여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공개 방송을 하면서 이제 막 투자자분들이랑 이제 소통을 해보고 하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막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이제 좀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겠다 좀 기대감에 차 있으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좀 중립적인 의견들을 계속해서 좀 저는 유지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은 일단은 투자자들이 원하는 발언을 해주면은 증시는 잘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번에 기대했었던 내용들이 뭐냐면은 시장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었던 이 부분들도 우리 금통이라던가 아니면 FOMC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밀렸습니다. 혹시나 모를 변수와 변동성에 대비를 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금통위에서도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 인상이 나왔고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멘트가 좀 나올 것 같아. 근데 이번에 이제 다음 12월 FOMC에서 연준 다수 의원들이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줄여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찬성을 좀 많이 했죠. 이런 부분들이 그냥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됐어요. 근데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점들과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고 미국에서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커졌기 때문에 이런 전제 조건이 좀 깔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모순적인 부분이죠. 금리 인상 속도를 줄였다고 해서 주식시장에서는 열광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들이 좀 더 과거보다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불어서 지금의 이 분위기들이 쭉 이어지지 않을까. 뭐 이제 흔히 말하는 뭐 12월 랠리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기적인 악재에 대해서는 뭐 해소가 된 부분이 없습니다. 뭐 물가가 과거보다는 조금 잡힌 지표가 나왔다지만 지금 뭐 경기 침체 쪽에서는 좀 더 기울기가 좀 심해진 그런 느낌이죠. 미국에서는 대기업들의 실업률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믿었던 많은 기업들 안에서 대규모 실직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태까지는 뭐 CPI라던가 FOMC의 이후에 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의 시장이 굉장히 좀 예민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뭐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뭐 경제학자 아니면은 뭐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거기에서 이제 뭐 기간이라던가 아니면 강도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또 시장이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추세에 완벽한 전환점이 나왔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뭐 지금 단기적으로 호재가 들어왔던 만큼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수급이 들어올 때는 일단 단기적으로 좀 신나게 매매를 해야 될 때는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악재가 상존할 수는 있지만 지금의 단기적인 호재성 시장을
우리가 놓치기엔 너무 아쉽다. 이용을 해야 할 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비드 전문가님, 뭐 지금 네. 이용을 해야 될 때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참 저도 그렇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일 거예요. 저도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이용해야 된단 말입니까? 와, 무슨 종목을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오늘 또 거기에 관련된 종목을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해 주실 텐데 네. 그런 좀 해답이 될 만한 종목일지 그리고 또 그 종목을 우리가 맞추면 또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커피 네, 쿠폰을 맞습니다.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맞추는 재미도 있는데 자, 어떻게 보면 또 커피 쿠폰을 드려야 되는데 종목을 그냥 맞춰라라고 하면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힌트를 좀 들었으면 하거든요. 일단은 뭐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제가 또 이제 빨리 수익률을 끌어당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예. 공약을 드리고 나서부터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뭐 단기적인 수익률이 뭐 요즘에 굉장히 좀 잘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도 뭐 마찬가지로 그 시점에 맞춰서 준비를 좀 해온 종목이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뭐 커피도 맛있게 시원하게 좀 드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으로 또 단기적인 수익을 좀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간단하게 힌트를 드리자고 한다면은 제가 잠시 후에 오늘 또 새로운 썰전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최대 수혜주를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또 좋은 깔끔한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아직은 좀 더 좀 맞추는 자세로 이렇게 좀 궁금증을 가지면서 따라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힌트는 잠시 후에 공개될 썰전 두 번째 주제에 녹아들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른 썰전 두 번째 주제 가야 되겠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 어떻게 정답 맞출 수 있는지 커피 쿠폰 이벤트 참여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창에 슈팅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바로 이어지는 오늘 8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8시 온라인 공개 방송 당연히 다비드 전문가님 방송 들어가셔야 되겠죠. 거기 접속하신 다음에 이제 채팅창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정답자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검색창 들어가셔서 슈팅스탁 입력하신 다음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하시는 건 모두 무료니까요. 편하게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주제 들어가서 힌트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할까요? 오늘 썰전 두 번째 주제는요. 테슬라 얘기입니다. 기가팩토리 한국에 생기나 이런 이슈를 가지고 얘기할 텐데요. 이게 좀 뭐 업계 립 서비스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제도 한번 했던 얘기인데 그냥 뭐 네.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 아니냐 이랬었거든요. 네네. 정말 그럴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지금까지는 립 서비스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렇죠. 이제 뭐 생각을 해보면은 기업 CEO가 다른 나라의 이제 대통령이랑 통화를 했어요. 그렇죠. 1대1로 통화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확정으로 그래 알겠습니다 이렇게는 못하지만 저는 이제 한국이 굉장히 좀 최우선 후보지로 보고 있고 지금 뭐 LG 엔솔이라던가 테슬라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만남 자체가 성사가 됐다는 게 저는 의미가 굉장히 좀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중요한 사실은 그런 네. 만남이 어쨌든 이야기가 오갔다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 게 그래요. 항상 주가가 올라가고 혹은 뭐 재료와 테마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는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대감이 계속 붙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이번에 뭐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달부터 뭐 이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세가 나왔었는데 확정 수주라던가 계약 공시를 받고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뭐 빈살만 방안을 앞두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 네옴시티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야라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뭐 과거에 중동 지역에 수주를 했었어 이런 기대감이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일론 머스크와의 그런 접촉 자체가 앞으로 이 그 관련된 종목들한테 지속적인 이슈와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켜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테슬라에다가 이제 기가팩토리라던가 아니면 스타링크 이쪽과의 이제 협력 제안을 좀 해왔고 우리나라는 사실 테슬라와 우리나라 기업들이 협력 관계가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2의 그 기가팩토리를 과거부터 이제 아시아 언급이 좀 나왔어요. 원래는 뭐 인도네시아, 일본 이쪽으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도 뭐 충분히 뭐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테슬라에서 진행하는 추후에 뭐 기가팩토리
종목들이 얘기가 나오고 하면은 한번 이렇게 언급이 됐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이번에 반응이 나왔었던 종목들은 그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반응을 하면서 그 뉴스에 관련돼서 이제 뭐 급등이라던가 혹은 뭐 최근에 뭐 몇몇 종목이 보여줬었던 상한가 이슈들 이런 것들을 이어줄 가능성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그다음에 요즘에 또 복합적으로 이어지는 뭐 다방면에 그 모멘텀이 섞여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저도 이제 그런 종목들을 좀 선호를 하는데 오늘 이 이슈 이후에 그다음에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까지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 CEO와 통화 이후에 부각이 됐었던 관련된 종목들 잘 정리를 해두셔서 앞으로 또 유용한 테마 수익 종목으로 이용을 해보시면 저는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지금 여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섹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썰전 두 번째 주제가 힌트라고 말씀해 주셨겠죠. 자, 오늘 또 다비드 전문가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제가 또 있을 것이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오늘 8시 온라인 공개 방송 또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진행을 해주시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오늘 강의는 벌써 또 3탄이더라고요. 어느덧 네. 이제 3탄까지 왔는데 1탄, 2탄 또 어떤 내용이었는지 3탄은 또 어떤 새로운 내용을 준비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우리 그 온라인 방송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육의 힘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의 좀 장중 공개 방송이라든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제 좀 전략 잡아드리고 브리핑 드렸던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 사실 뭐 이런 방송용 종목보다는 여러분들의 실전 매매 투자를 위한 그런 종목들과 전략들이잖아요. 그리고 같이 하셨던 분들은 요즘에 좀 환호를 좀 지르고 계실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매매에 써먹을 수 있는 전략들과 요즘에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보여주는 공통적인 그런 이제 특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안내를 해드립니다. 물론 오늘 제 온라인 무료 방송에 저의 공략 종목을 받고 싶으셔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강의들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충분히 많이 계실 텐데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여러분들의 앞으로 주식 인생에는 더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짧고 굵고 임팩트 있게 준비를 했으니까 방송 끝나고 얼른 오셔서 저랑 같이 또 재미있는 방송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짧고 굵은 임팩트 있는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십니다. 매일 수익 너도 할 수 있어라고 자신감을 불어주시는 멘트 오늘 강의 제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어지는 8시 온라인 강의 과연 어떻게 참여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서요.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하시면 이어지는 8시 다비드 전문가님의 온라인 강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무료니까요. 편안하게 오셔서 여러분들 강의도 들으시고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로 제시해줄 종목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주제에 대한 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주대장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뭐 테슬라 관련해가지고도 네. 지금 최근에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네네. 이 관련된 뭐 자동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뭐 그런 연관된 계열사 기업들 종목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네. 이게 또 얼마나 지속될지도 궁금하고요. 네. 이 이슈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지금 미국이 추수감사절 때문에 네. 내일과 모레가 휴장입니다. 추수감사절. 그죠. 네. 근데 테슬라가 급등을 해서 마감했기 때문에 야. 내일과 모레는 그죠. 뭐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내일까지는 모레까지는 전기차, 뭐 자동차 관련주 부품 이런 거 좀 잘 가겠네요. 그죠. 뭐 계속해서 모멘텀이 유지가 되니까 분위기가 그렇죠. 그죠. 뭐 그렇군요. 힌트를 보자면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테슬라 주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테슬라 주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테슬라가 사실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다음에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전기차 좋죠. 뭐 지금 살만한 게 또 다른 게 몇 가지 없잖아요. 자동차 뭐 이런 쪽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오랜만에 거래량을 실으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전기차 관련주, 테슬라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지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점의 매수의 그 관점에서 관련주들 실적 좋고 바닥에 있는 주식들 좀 모아가는 전략 괜찮은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좀 기업이 너무 안 좋거나 이런 것들은 좀 가려가면서 이슈 있는 주식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제 또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휴장을 함으로써 국내 이 호재성 이슈가 테슬라 주가를 밀어 올리면서 이 계속해서 상존해 있는 상황으로 휴장을 하다 보니 국내 주식장이 열릴 때 이 모멘텀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언급해 주셨습니다. 과연 이제 뭐 내일 금요일 추가적인 랠리가 이어질지 기대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걱정이 많이 되시는 종목들 요새 많으시죠? 자, 이런 종목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주시면요. 채택을 해서 종목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 보내주신 분들 지금 바로 나은 앵커님께서 종목 상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네.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이제 보시면은 종목들을 어떻게 이제 보내야 할지 이런 부분들 제가 또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이트 들어오셔서요. 바로 이제 종목들 많이 남겨주시면 채택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 이슈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을 보내주시면 좀 더 채택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그런 종목들 위주, 이슈와 좀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나은 앵커님께서 이제 바로 또 종목 상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앵커님 도와주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비드 전문가께 부탁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센트럴 모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21,300원의 비중은 40%. 어제 이 종목이 급등을 했고 오늘은 좀 변동성을 보이더라고요. 이 종목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그동안에는 걱정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제 뭐 그제 움직임을 보면서 좀 희망을 가지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뭐 말씀드렸었던 뭐 테슬라와 테슬라 CEO와 우리나라 대통령의 좀 면담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반응을 좀 했죠.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는 테슬라 관련된 종목으로 뭐 명신산업이라던가 이런 종목이랑 같이 좀 부각이 됐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슈가 일단은 좀 붙었어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이 붙어서 이제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오늘 뭐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조정 구간들이 좀 나왔죠. 그래서 이게 뭐 단기간 안에 연속적으로 쭉쭉쭉쭉 올라갈 거야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이번에 거래량 터트리면서 좋은 분위기 만들어 놓은 만큼 이제는 분위기를 좀 반전을 시켜서 좀 기분 좋게 좀 기다릴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중이 좀 적다라고 하시면은 눌렸을 때 좀 추가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뭐 비중은 그대로 좀 유지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비중이 크고 그다음에 그 종목이 오랜 기간 물려 있었던 만큼 일단은 뭐 매수가 가격 부근에 오면은 기존에 쌓여 있던 또 이런 매물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비중을 좀 줄이시되 그다음에 비중을 한 좀 가볍게 좀 넘겨 놓으시고 그다음부터는 뭐 21,000원 이상의 흐름을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딱 타이밍 맞게 분위기 좋은 이슈들이 좀 나왔고요. 이 종목이 사실 뭐 기업의 실적이라던가 가치평가 이런 것들보다는 모멘텀이 좀 더 중요시되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은 또 다시 부각될 만한 내용들이 다시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팅 하시고 이거는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트럴 모텍 매수가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LNF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25만 원에 비중이 70%, 비중이 좀 많은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워낙 또 등락이 심한 종목이다 보니까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뭐 지금은 사실 뭐 어떤 전략이라기보다는 기다려야죠. 물리셨고 그다음에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뭐 제가 매도 의견을 드려도 이분께서는 좀 쉽게 결정을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냥 마찬가지로 저는 LNF 그다음에 뭐 이런 이제 좀 대표적인 전기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이제 시간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업의 가치가 지금 뭐 굉장히 좀 좋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미국에서 굉장히 좀 좋은 역할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 이 종목을 담는 위치와 이제 25만 원에서의 매수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자리에서 비중을 70% 실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무리한 시도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불과 1년, 2년 전만 한다 하더라도 이 종목이 한 5만 원 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5배가 올라간 자리에서 이 종목을 뭐 이제 뭐 단기적으로 10%, 20% 이렇게 실어서 추가 상승을 보는 게 아니라 70%면 어떻게 보면 내 계좌의 거의 뭐 대부분을 좀 걸어버린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 기업의 전망과 주가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나 다음부터는 이런 거 비중 관리를 좀 하시면서 비중을 실을 종목들은 이 위쪽에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 앞으로 멀리 보고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업황이라든가 종목이 좀 흔들려가지고 17만 원 선까지 아래로 내려온다라면 그때는 다시 한번 재차 상담이 좀 필요한 구간이 되겠고요. 뭐 그런 구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시간 가지시면서 LNF와 그다음에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의 힘을 믿고 저는 굳건히 홀딩을 하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2차 전지는 전망이 좋기 때문에 일단 홀딩하자라는 의견 말씀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주대장 전문가께도 부탁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현대해상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34,000원에 비중 40% 보유하고 있으신데요. 요즘 또 다시 상승하려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보험주를 가지고 계시고 이 보험주, 보험업종의 특성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사가 있고 손해보험사가 있습니다. 이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 매출의 70%를 상위 한 3-4개 기업들이 과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해상은 그 전체 기업 중에 상위권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 부분에서는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그 장기보험, 장기적인 보험이 이제 영업이익을 좀 올리는 데 중요한 부분을 하는데 그 요율은 좀 기사나 이런 거 스크랩 보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 하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매출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계절적 요인으로는 겨울에 이제 자동차 사고가 많기 때문에 계절적 요인으로 겨울엔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식이 좀 보험주가 좀 상승하는 시기는 금융시장이 좀 안정화됐을 때 금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내년 상반기 이후, 중반기 이후, 그리고 뭐 하반기부터는 좀 보험주가 상승해서 가지고 계신 34,000원 부근까지는 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아예 비중이 좀 많지만 한 10% 정도는 뭐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좀 추가 매수를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플랜을 좀 장기적으로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34,000원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해상은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린다면 추가 매수도 함께 고려를 해보라는 설명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하시고요.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매일매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당일의 썰전 주제와 관련 있는 종목이라면 더 상담 채택률이 높기 때문에 주제를 미리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들의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저희 주식 썰전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일곱 시부터 9시까지 펼쳐지고 있는 구인의 전문가님들의 치열한 수익률 대결, 슈팅 스탁 수익률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는 총 5개의 종목을 트레이딩하고 최대 편입 종목은 5종목으로 제한합니다. 편입이 제한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시총 500억 이하 종목, 투자 주의, 환기,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하고요. 매수는 이길 지정 매수가 이하로 편입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순위 현황 같이 만나보시죠. 자, 먼저 7시 출연진 일부 전문가님들의 누적 수익률 이제 300%를 넘어섭니다. 305% 기록해 주셨고요. 자, 8시 2부 전문가님들의 누적 수익률 350%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2부 전문가님들이 약 44% 정도 앞서고 있는데요. 과연 일부 전문가님들이 재역전에 성공하실지 끝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개별 순위 바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9위
공대현 대표님 현재 누적 수익률 25.9%, 에코플라스틱 한 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도 종목 탑5 보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매도를 빨리빨리 해주고 계시죠. 한미글로벌부터 SBB테크까지 5종목 매도 종목 탑5 만나보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8위 다비드 전문가님 현재 누적 수익률 26.12% 3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그린케미칼 현재 2자릿수 수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쭉쭉 추가 급등 나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매도 종목 탑5 만나보겠습니다. 자, 에스트래픽 최근에 단기 수익과 나노 신소재, 대성창투, 코스모 신소재까지 총 5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7위 적풍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47% 기록 중이시고요. 5종목을 모두 편입을 해주셨습니다. 매도 종목 탑5는요. 이제 수익 실현하면 굵직굵직하게 수익 주시죠. 23%, 20%, 13%, 12% 모두 2자릿수 수익 내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6위 상한 김영덕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63% 기록 중이십니다. 이제 4종목 보유 중이시고요.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네요. JYP 엔터가 지금 2자릿수 수익률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매도 종목 탑5는요. 모아데이터부터 버킷스튜디오까지 지금 현재 매도 종목 탑5 2자릿수 수익률 모아데이터가 특히 눈에 띕니다. 자, 다음으로 5위 만나보겠습니다. 자, 5위는 주대장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78.74%, 현재 한정기술 매도를 해주셨고요. 그린케미칼이 2자릿수 수익률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4종목을 보유하시게 됐네요. 매도 종목 탑5 만나보시죠. 현재 한미글로벌을 2번이나 2자릿수 수익을 내주시고 한신기계 역시 유신과 함께 2자릿수 수익률 내주십니다. 무엇보다 현재까지 손실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다라는 점, 역시 또 로보캅 전문가님이시죠. 터미네이터처럼 기계처럼 아주 완전 무결한 매매 보여주고 계십니다. 끝까지 이어가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4위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현재 누적 수익률 89.5% 기록 중이시고요. 다우데이터와 아세아텍이 약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4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도 종목 탑5 보겠습니다. 자, 매도 종목 탑5는 NC소프트가 1등 공신이죠. 유신과 데모, 선진뷰티와 EV 수성까지 모두 2자릿수 수익률 기록 중이십니다. 다음으로 3위 다크헌터 전문가님 9위부터 한 달 만에 지금 3위까지 2위까지도 지금 넘보고 계십니다. 누적 수익률 89%, 현재 자연과 환경이 18% 수익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 여전히 보유 중이시네요. 과연 30-40%까지 치고 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매도 종목 탑5 역시 히림이 1등 공신이죠. 58%, 그리고 대우A의 19%, 화천기계 11% 수익이 눈에 띕니다. 자, 다음으로 2위. 자, 이주연 대표님 어제까지 1위셨는데 오늘 2위로 내려오셨습니다. 누적 수익률 111.98%, LS전선 아시아부터 지금 TPC까지 4종목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도 종목 탑5 만나보겠습니다. 자, 분국주정 액토주 소프트 히림 아주 굵직굵직한 수익률 보여주고 계시고요. 피플바이오와 휴마시스도 모두 2자릿수 수익률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주연 대표님을 앞지른 1위 신호주 대표님 어제까지만 해도 2위까지 치고 올라오셨는데 누적 수익률 122%, 오늘 CJ, CGV의 추가 급등이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5종목 모두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도 종목 탑5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웰크롬부터 팜스토리까지 바로 이제 대회 후반으로 접어들수록 뒷심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과연 1등을 끝까지 지키실지 CJ, CGV 아바타 개봉 전에 매도한다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치고 갈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출연진 전문가님들의 종목 AS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대장 전문가님의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1위까지 계속 지키고 계셨는데 최근에 이제 순위가 많이 내려오셨어요. 네네. 근데 지금 최근 흐름을 봐서는 한 종목만 급등 나오면 1위 꿰차는 게 진짜 네. 한 종목 싸움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역시 또 오늘 종목이라든지 보유 종목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여전히 지금 완전 무결 매매 이어가고 계십니다. 네, 아직까지. 예, 그래서 과연 끝까지 이어질지도 기대가 되고요. 네네. 현재 한전기술은 약수익 구간에서 거의 보합 구간에서 매도해 주셨어요. 네네. 근데 수익 많이 내고 있는 그린케미칼은 매도를 안 하셨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린케미칼은 제가 방송에 3번 가지고 와서 정말 3번 다 수익 실현을 한 종목이라 효자 종목이죠, 이거. 네, 효자 종목이고 한전기술 오늘 이제 AS는 한전기술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린케미칼은 보유 중이라는 의견 자체가 좀 더 본다라는 뜻이고요. 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포트가 이제 제가 꽉 찼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좋은 주식을 소개를 해드리려면 또 종목이 좀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여러 번 수익 구간도 좋고 이게
6% 수익 구간도 갔었는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좀 더 보유를 하는 쪽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수익 구간이 갔기 때문에 충분히 또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속적으로 원전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가 이제 첫 번째에 이제 제시해드렸던 그래도 뭐 한 7만 원 선 이상까지는 목표가를 두고 차근차근한 마음으로 보시면은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의견 자체는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새로운 종목을 편입하기 위해서 매도를 해주셨고 충분히 중간에도 수익 구간을 많이 줬지만 앞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유 중이라면 목표가라든지 수익 구간 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셔서 수익을 내셔도 무리 없겠다 조언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비드 전문가님의 종목 AS 만나보겠습니다. 아유, 역시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두 전문가님 모두 그린케미칼 보유하고 계세요. 자, 그린케미칼부터 뭐 종목들이 정말 많은데 전문가님 뭐 보유 종목 A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그 앞에서 그린 케미칼을 보고 제가 봤을 때는 매도를 한 걸 보고 조대장 전문가님이 그래서 이제는 내 타이밍에 내 타점에 이제 가져와야겠다 했는데 이제 내 거다 했는데 위치가 또 비슷한 걸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랑 방송이 좀 어긋났던 날에 이제 좀 같이 이렇게 한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린 케미칼은 뭐 좋은 이슈를 잘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좀 많이 오르내리는 종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그 최근에는 탄소 포집 이슈까지 좀 더해지면서 좀 분위기를 좀 잘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이 매물대들을 돌파하는 오늘의 움직임은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있는 위치가 전고점의 매물대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를 넘어서면은 다시 한번 또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좋은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조금 더 유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유 종목 중에 성우하이텍 그다음에 이제 G2파워 이런 종목이 있는데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매도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19% 급등하는 구간에서 충분히 지금 매도를 안내를 해드렸던 것 같고요. G2파워는 지금 뭐 원전주 안에서 지금 변동성을 좀 잘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요즘에 에너토크의 뭐 상한가라던가 아니면 이제 연말까지 유럽 시장이라던가 아니면 사우디발 원전 이슈들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기 때문에 저는 뭐 G2파워라던가 아니면 원전주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횡보를 좀 하면서 힘을 좀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뉴스와 같이 좀 터지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저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도 뭐 이제 슈팅 나오려고 움찔움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가 안 생길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현재 목표가 손절가 변동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위를 달리고 계시는 신호주 대표님의 CJCGB 오늘 추가적인 랠리가 나와주었죠. 목표가를 기존 17,000원에서 19,000원까지 상향을 해주셨고요. 손절가 역시 12,000원에서 15,000원으로 CJCGB 손절가 목표가 변경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주대장 전문가님의 그린케미칼 목표가 14,500원에서 16,000원까지 목표가 상향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뭐 좋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상방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목표가 상향해 주신 것 같습니다. 두 종목 가격 변동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님들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저와 함께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주대장 전문가님 현재 로보캅처럼 터미네이터처럼 완전 무결 매매를 해주고 계십니다. 손실 없이 매매를 이어가고 계신데 후속주 역시도 이런 급등 랠리 가져갈지 궁금합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의 또 완전 무결의 숟가락을 또 얹어줄 좋은 종목 어떤 기업인가요? 오늘 종목은 카카오페이라는 주식입니다. 아, 정말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주식이죠? 네. 이제 또 오를 때가 된 걸까요? 네, 뭐 일단 최근에는 뭐 기간에 쇼커버링이 있었고 그래서 주가도 급등했는데 좀 눌린 상황인데 지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워런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누뱅크라는 건데 이제 워런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 기업도 어떻게 보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랑 같은 스타일이에요. 디지털 뱅킹이거든요. 이게 이제 뭐 중남미나 뭐 이런 쪽에서는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골에 사는데 주변에 슈퍼도 없고 은행도 없어요. 그럼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카카오뱅크 같은 그런 디지털 은행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편리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경쟁 상대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좋은 점은 지점이 없기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보다 훨씬 저렴하게 상품을 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성장성이 있고 이미 많은 이제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투자 관련된 상품이나 보험이나 뭐 신용카드나 뭐 저축이나 뭐 이런 상품들을 계속해서 출시를 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카카오페이랑 카카오뱅크랑 카카오뱅크랑 거의 비슷한 그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을 워런 버핏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IPO에도 참여를 했었고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과대 낙폭했을 때 한번 담아볼 만한 주식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수가는 시가 이하로 분할 매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71,000원 정도 전고점 부분 살짝 돌파하는 부분까지 목표가로 잡고 손절가는 46,0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제시해 주신 카카오페이 우량주 중에 하나죠.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바로 반등 보여주면서 역전해 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매수가 시초가 이하, 목표가 71,000원, 손절가는 4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 이어지는 다비드 전문가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는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가 됩니다. 자, 전문가님 뭐 앞서서도 두 번째 이제 설전 주제가 힌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 사실 그걸로는 조금 부족했어요. 예측이 네. 아직까지 안 되거든요. 조금 더 결정적인 힌트 없을까요?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는 약간 뭐 한 3분의 1 아니면 뭐 빙산의 일각 정도의 좀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오늘 이제 이 종목을 좀 꼭 전략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종목에 대한 설명은 약간 좀 둥그스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테슬라의 또 기가 팩토리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이제 첫 번째 단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번에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를 방한을 했죠. 그러면서 종목들이 좀 많이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품이 빠지면서 차익 물량들이 막 터지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나왔었고 오히려 이 종목들이 이런 섹터들이 이런 테마들이 실수해야 그러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오면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정확하게 나왔었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은 이 옥석 가리기에서 이제 편입이 된 거기에서 이제 좀 잘 발굴이 된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뭐 네옴시티라든가 아니면은 사우디 관련된 이슈 안에서도 충분히 재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정책주로서 해서 정부의 좀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저와 소통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느낌이 좀 오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종목을 제가 꼭 가격 전략과 대응 전략을 좀 받으셨으면 하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는 종목입니다.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는 종목이어서 저는 이 끼가 있는 종목들은 이제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디에서 이제 뭐 끊어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서 2차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가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차트 화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종목과 좀 별개의 종목이니까 그거는 이제 좀 눈여겨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포인트와 그다음에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한타가 나오면 굉장히 역전 종목으로도 충분히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 들어오셔서 TV 방송은 전반전, 그다음에 무료 방송은 후반전, 그다음에 이제 월드컵은 연장전으로 이어가는 이런 스텝으로 오늘 하루를 좀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월드컵은 연장전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간단하게 요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나라 오늘 또 월드컵이 있는데 네. 시작 시간이 겹친다라고 하면 네. 과연 월드컵을 보지 않고 볼 정도의 가치가 있는 강의라고 보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축구 강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오늘 축구 전에 끝냅니다. 저도 봐야 되니까. 그럴 필요가 근데- 없다. 어차피 전에 끝낼 거다. 근데 사실 뭐 긴 얘기가 필요 없거든요. 제가 알려드리는 강의와 그다음에 저는 이제 뭐 좀 질질 끌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딱 실속 있게 안내를 해드리고요. 이 종목은 근데 꼭 많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월드컵과 이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종목 전반전 정도는 포기하고 이 종목은 듣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전반전 정도는 포기하고 들을 만한 강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참여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셔서요.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바로 이어지는 8시 온라인 공개 방송 다비드님의 강의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참여하셔서 어떤 종목인지 정답도 맞춰주시면요.
정답자분들에 한해서 추첨 통해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 이벤트도 참여하셔서 커피 쿠폰도 받아가시고 축구 전반전 포기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하지만 그럴 일 없다고 하십니다. 축구 광이라 축구 시작하기 전에 끝내주신다고 하니까요. 편안하게 오셔서 종목 받아가신 다음에 축구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슈팅 스탁 1부 주식 설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2부 쇼미더 스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